함께 이번 시간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 학습의 목표를 좀 소개를 해볼까요? 이번 시간은요, 각도의 크기를 어림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각도의 합과 차도 구해볼 거고요. 거기다가 삼각형 세각의 크기의 합이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전에 우리 산이와 강희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몇 도일까? 몇 도지? 몇 도일까? 사나 뭐해? 저 시계 바늘의 각도를 알고 싶어서. 각도기를 쓰면 되잖아. 시계가 높아서 각도기를 댈 수가 없는걸. 아, 정말이네. 몇 도지? 직각이 아니니까 90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몇 도냐고.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 몇 도지? 어우야. 각도기로 각의 크기를 재어 나타내기가 힘든 경우라면 우리는 이때 각의 크기를 어림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고요. 알아보자 개념 수학. 자, 그럼 우리가 만나볼 핵심의 개념으로는요, 각의 크기를 어림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 볼게요. 어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에도 어림을 해서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에 가깝게끔 표현을 해보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어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각의 크기를 어림해서 나타내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림한 각도와 잰 각도의 차이가 여기 작을수록 잘 어림한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림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림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 각과 어림에서 나타낸 각, 그 두 각의 크기를 재었을 때, 즉 각도의 차이가 작을수록 잘 어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각의 크기를 더 잘 어림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수영이와 만호를 보았더니 어림한 각도를 55도와 80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림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각도기로 재어 보았더니 수영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림한 각도가 55도인데 실제로 재어 나타낸 각도는 60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만호와 같은 경우에는요. 80도라고 했지만 실제로 각도기로 재어보니까 70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수영이 같은 경우에는 어림한 각도와 잰 각도의 차이가 5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만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10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친구 중에서 누가 어림을 더 잘한 친구일까요? 이럴 때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요. 그거를 그대로 표현해서 어림한 각도와 잰 각도의 차이가 더 작은 수영이가 어림을 더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서로 각각 다른 각을 놓고 각의 크기를 어림해보고 재어서 나타내 준 것과의 차이를 구해보았죠. 그렇지만 하나의 각이 주어져 있을 때에도 선생님이 어림한 것과 우리 친구들이 어림한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이때 실제로 재어서 나타낸 값하고요. 누가 그 차이가 더 작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각도를 더 잘 어림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각의 크기를 어림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을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90도, 180도를 만들어서 어림을 해주는 방법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90도는 누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직각으로 그려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지요. 180도라고 하는 것은요. 직각이 두 개 모여진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45도다. 지금 우리가 이것은 45도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반만큼에 해당되는 것이 45도구나.
그럼 여러분 45도에 가까운 값들을 어림에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또 이런 경우를 말해요. 여기에다가 직각이 두 개 모여서 180도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나타내서 직각일 거고요. 그럼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는 이 각의 크기는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각의 크기를 어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직각에다가 또 직각의 반만큼의 값이 더 있기 때문에 135도야 이와 같이도 나타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주어진 각도를 45도, 90도, 135도, 180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 비슷한 각도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주어져 있는 것들의 각의 크기를 어림에서도 나타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어림이라는 것을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내용으로 각도의 합과 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을 볼게요. 각도의 합은요. 지금 여기 보면 50도하고 30도하고 이 전체 값이 얼마일까?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각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50도하고 30도하고 어때요? 겹치지 않게 이어붙인 거죠? 이때 전체 각의 크기를 재어보면 80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0도 더하기 30도는 80도와 같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바로 우리 각도의 이제 합을 살펴봤으니까 차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각도의 차는요. 이처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올 거예요. 두 각을 겹치게 한 변을 맞댄 후 조금 전에는 겹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겹치게 한 변을 맞댔다. 이때 겹치지 않은 부분의 각의 크기를 재어보면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50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겹치게 한 변을 이렇게 맞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겹치지 않은 부분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의 각의 크기를 나타냈더니 20도더라. 따라서 우리는 50도 빼기 30도는 20도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각도의 차를 구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각도의 합과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각도의 합과 차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기억해 둬야 합니다. 바로 자연수의 덧셈 뺄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0도와 45도를 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을 하여 65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차도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110도와 60도의 차이입니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럴 땐 110도 빼기 60도. 그럼 자연수의 셈처럼 그러니까 얘가 50도예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각도의 합과 차까지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대로 갈 수는 없죠. 우리 문제를 풀어서 다시 한번 다져볼까요? 74쪽의 3번의 문항을 보세요. 주어진 선분을 이용하여 주어진 크기의 각을 어림하여 그려보고 각도를 재어 확인하시오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에 주어진 선분 이렇게 주어진 선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주어진 크기의 각을 어림하여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75도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림을 해줄 거냐면요. 직각 그리고 그것의 반만큼 그러면은 여기가 45도니까 75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한 이쯤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어림을 하여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면은요. 75도일 거야. 어림을 했어요. 그래서 어림을 해서 그린 것인데 실제 각도, 즉 각의 크기를 재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재어 나타내줄 때 각도기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각도기의 중심과 각도기의 밑금을 맞춰주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눈금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안쪽의 눈금을 따라서 표현해 주니까 여기가 지금 60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각도기를 이용해서 재어 나타낸 값을 보니까 60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려고 했었던 건 75도죠. 그런데 어림하여 그리다 보니까 실제 75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기로 잰 각도가 60도입니다 라고 표현이 된다면 실제 값하고는 15도만큼의 차이가 지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을 그렸는데 70도로 실제로 재어보니까 나타나졌더라. 그럼 선생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어림하여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리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과는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문항 3번 해결해 보시고 다음 문항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9번의 문항으로 75쪽에 주어진 내용이에요. 각도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를 알맞게 써 넣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150도에서 30도를 뺀대요. 자연세셈처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120도가 되는 거고요. 70도에다가 45도를 더하게 되면 역시 자연세셈처럼 그래서 115도입니다 라고 말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각도가 어느 쪽이 더 크냐? 120도 쪽이 더 크구나. 이렇게 해서 문항 9번 답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각도를 비교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이렇게 차와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연세셈처럼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에는 각이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 각의 크기의 합을 각도기로 재어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각자 각도기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의 값들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각도가 60도와 80도와 40도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어진다면 이것들을 몽땅 더해주니까 180도입니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에는 각이 하나, 둘, 3개만큼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요, 요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거예요. 요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요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요 각 있죠? 이 각들을 한번 모아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요렇게 하나를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또 놓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요렇게 놓아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니까 삼각형의 세 각이 한 직선 위에 꼭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바로 이거예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진 내용으로 또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각형 네각의 크기의 합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럼 일단 각도기를 가지고 각각의 각의 크기를 재어보세요. 그랬더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10도, 90도, 60도, 100도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졌다면 이것들을 몽땅 더했을 때 나온 값은 360도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일일이 재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또 하나 사각형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각형에는 각이 4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요, 조금 전에 삼각형처럼 가위를 가지고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4개로 자르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또 잘라준 거예요. 그럼 일단 2개의 각이 생겼죠. 그거를 이렇게 한번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서 한번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각도요, 역시 잘라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요, 2개를 다시 이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4개의 각이 모두 꼭 맞춰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개의 각을 이용해서 바닥을 덮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4각의 크기의 합이 직각이 4개만큼 모인 것과 같아서 결국 360도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요. 정말 중요해.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 정리됩니다. 바로 사각형의 4각의 크기 합은 360도입니다. 라는 거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우리 어떤 내용을 만나봐야 할까요? 바로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주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거예요. 우리 교재 78쪽입니다. 4번의 문항인데요. 삼각형의 3각의 크기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몽땅 더해서 180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 3각의 크기 합은 180도니까요. 그렇다면 1번과 같은 경우는 몽땅 더했을 때 그들의 합이 180도로 표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2번과 같은 경우도 역시 180도가 되는 것이 맞지요. 3번도 60도가 3개니까 180도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은 어때요? 45와 45를 더한 값이 90이기 때문에 나머지 90과 더했을 때 나온 값이 역시 180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5번을 보세요. 25도에 이렇게 115도를 더하면 그 값은 140도고요. 50도를 더하니까 190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190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삼각형 3각의 크기 합 180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에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7번의 문항인데요. 이 문제는 그럼 무엇을 이용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사각형 4각의 크기 합은 360도입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자 4각의 크기 합이 360도여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3각의 크기의 합이 85도, 75도를 더하니까 160도죠. 거기에 90도를 더하니까 250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50도만큼을 이렇게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110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어요. 따라서 알맞은 수는 110.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준비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5도, 70도, 60도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70도에 60도를 더하니까 130도, 2를 더하니까 235도가 되었죠? 360도에서 235도를 빼주면 125도가 남는데요. 바로 이 값이에요. 요거 답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는 바깥쪽에 주어진 각의 크기를 구할 거기 때문에 직선은 180도로 이루어져 있구나. 125도를 빼서 이 문제의 답은 55도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맞은 수를 써넣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문제들도 다뤄봤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놀이쌤 만나보도록 해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 놀이쌤과 함께 해볼 것은요. 바로 각도기 없이 각의 크기 재어보기. 자,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 블록 또는 속성 블록이다라고 부르는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만 이용해서 우리는 이 여러 도형들의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요. 여기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건 정삼각형으로 3각이 모두 60도입니다. 또 이렇게 주어진 거는요. 정사각형으로 4각이 모두 90도인 것이죠. 이 2가지만 이용을 하면은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도형들의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요.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도형의 각의 크기를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재어 나타내주고자 할 때에는요. 정삼각형 조각을 이렇게 하나, 둘만큼 올려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각의 크기가
120도가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도형에서 가게 크기를 구해봤다면 또 다른 도형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빨간색 도형의 가게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요, 역시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놓아 보세요. 그랬더니 이 가게 크기는 60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게 되면요, 바로 이 가게 크기는 120도가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회색 블록인데요. 그럼 이 회색 블록에서요, 이 뾰족한 부분의 가게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럴 때에는 정사각형을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가게 뾰족한 부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올려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90도에서 60도를 빼서 바로 30도가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도형들을 가지고 각각의 가게 크기를 구해봤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도전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어서 아라쌤과 함께 서술형 문제 만나볼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서술형 문제 이제 만나보자고요. 힘내서 함께 봐요. 자, 우리 교재에는요, 88쪽의 내용인데요. 문항 2번을 볼 거예요. 유진이는 부채살 5개를 이용하여 부채를 만들고 있어요. 부채살과 부채살 사이의 가게 크기를 모두 25도로 하였습니다. 유진이가 만든 부채를 완전히 펼쳤을 때 가게 크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채살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쫙 펼쳤다 접었다라는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게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미처 못 해봤었죠. 그래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 물음을 한번 볼까요? 부채살 2개가 이루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오답이 굉장히 많은데 주의하세요. 뭐냐면 부채살 2개가 이루는 각도라고 했지 각의 크기, 각을 2개를 합친 각도를 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채살 하나, 둘, 이 2개가 이루는 각도는 25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질문도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번엔 부채살 3개가 이루는 각도, 하나, 둘, 3개가 모여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채살 하나, 둘, 3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25도가 2개, 그래서 이때는 50도입니다. 이렇게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음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부채살 5개로 부채를 만들었을 때 부채를 완전히 펼친다면 그럼 이때는 가게 크기가 몇 도가 되는 걸까? 25도가 하나, 둘, 셋, 넷만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5도를 한 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더해주게 돼요. 그랬더니 50도, 50도 더해서 100도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풀이 과정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자,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부채살 5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부채살과 부채살 사이는 4개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이기 때문에 부채살과 부채살 사이가 이루는 각도가 25도였다면 부채를 펼쳤을 때 각도는 25도를 4번 더해 100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100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서술형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풀이 도전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요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만나볼 중요 문제는요, 우리 교재 91쪽이에요. 문항 9번을 볼게요. 각도를 계산한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 정말 자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거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30도에다가 45도를 더하게 되면 이 값은 75도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또 120도에다가 25도를 더하게 되면 그 값은 145도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죠? 또 150도에서 70도를 빼세요. 자연수의 셈처럼 그대로. 따라서 이 값은 80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각도의 합과자 정말 쉽군요. 자, 이렇게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문항 13번 어려운 문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도전해서 해결해 보자고요. 13번 문항으로 도형에서 기억과 니은의 합이 70도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선생님도 친구들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기억과 니은의 합이 70도라고 했는데 기억을 따로 니은을 따로 구해야 하나요? 절대 아니죠. 이런 문제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을 더한 값은 이미 70도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삼각형 세각의 크기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그냥 기억과 니은의 합 70도만큼을 빼버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110도가 남게 되죠. 그런데 그 값은 요 안쪽에 주어진 각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바깥쪽에 있는 건 180도에서 110도만큼을 빼내면 되는 거라서 이 값은 70도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어려운 문제라고 되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15번의 문항으로 서술형 문제, 물론 이번 시간에 서술형 문제를 보기는 했지만 우리 이 문제도 하나 더 볼까요? 기억과 니은의 합은 몇 도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조금 전에 만났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따로 구하고 니은을 따로 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풀이 과정을 적을 땐 이렇게 하세요. 사각형 네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므로 기억과 니은의 합은 360도에서 65도와 90도만큼을 빼내면 되는 것이다. 여기 직각의 표시는 90도를 뜻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360도에서 물론 차례로 빼면 되지만 두 개를 더한 값 155도를 한꺼번에 빼버릴게요. 그랬더니 이 값은 205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 주시고요. 문제의 답은요, 205도예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문제 15번 서술형도 해결해 봤어요. 우리 친구도 오늘 잘했어요.